네, 역시나 환율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대응 전략을 꾸려봐야 할 것인지 전략 나눠볼게요.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한국투자증권 얄미온스탁의 김권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진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증시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만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변수가 역시나 코스피 랠리에 발목을 잡아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시장 현재 상황 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김권지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네 가지 정도의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은 가장 큰 게 수급이다. 수급 지금 현재는 환율 전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우위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흥국보다는 계속해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나라는 지금 현재는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빠져 있다. 근데 신흥국 중에서도 대만이나 중국보다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교역의 모멘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딜레버리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자국의 제조업을 계속해서 부흥시키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의 보수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교역이 계속해서 교역 모멘텀이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 같은 부분인데요. 퍼의 상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근데 EPS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고요. 그 금리 하락과 유동성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받쳐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이익. 기업의 이익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원엔 환율의 하락으로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다. 즉 이러한 모습은 수급, 경제,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업 이익 등 당분간 이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 우리나라의 시장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씩 더 짧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보다는 우선은 짧게 차익 실현의 개념을 이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 신흥국 대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우리 증시입니다. 여기에서 환율 부담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권해주셨네요. 자, 김 의원님의 시장 판단도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특히 환율 부분요. 네, 우리가 환율을 비롯한 거시 변수를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을 보는 건 결국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일종의 트리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환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무시하고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게 가격 모멘텀이 정말 나타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거나 아니면 뭐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는 종목 또 중국이 투자한다라고 얘기한 종목군들이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이 과연 좋은 시장이냐를 놓고 얘기해 보자면 예, 아니요. 두 가지 판단했을 땐 전 아니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는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확실하게 투자 수요가 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쪽만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왜 좋습니까? 미국은 지금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어디에도 없거든요. 중국도 고정 투자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렵고 소비는 정체 혹은 약간의 축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두 가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고 있고 소비가 같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결국은 그렇게 같이 두 가지를 견인해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 IT라는 거죠. 그 IT 내에서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IT 반도체 쪽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일단 소비나 투자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게 IT 섹터다 이야기 주셨고요. 현대 시장에서도 분명 IT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항공주 얘기 좀 해볼게요. 한 2년 전쯤에요. 제가 알던 어떤 언니가 아시아나항공을 10,000원에 샀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우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지금 혼재
호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 관해서는 유가의 흐름은 아주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유가가 하락을 하면 위로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지만 지금 환율이 약세에 있는 부분은 아직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 양적으로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그 항공 중에 가장 큰 대한항공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3조 1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 그렇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가 급증을 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유가의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10달러 하락할 때 연간 유류비는 한 3,200억 가까이가 감소가 되고요. 지금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3.7달러 가까이 하락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10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지금 200억 가까이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 10원 상승 시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800억 가까이 넘는 외화 환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50원 넘게 원하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즉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즐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편입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지금은 잠깐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저가 항공사나 해외 항공사들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유가 하락의 수혜를 분명히 톡톡히 누르고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에게서는 좀 자제하자 이야기 주셨어요.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도 함께 느껴가고 있다는 점 지적해 주셨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합병 무산 이후에 주가 흐름이 영 좋지 못해요. 계속해서 파란불이고 어제는 또 5% 정도 급락이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 건들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에 그 일지를 한번 봐보면 합병에 대한 일지 9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하기로 했다. 그때만 해도 어디가 좋았냐면 삼성 엔지니어링한테 호재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 주당 삼성중공업 2.359주를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엔지니어링한테 호재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5.9조 원이 넘는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은 삼성 엔지에 훨씬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1월 19일 날 합병 해지 결정이 났는데요. 너무 많이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한도가 4,100억 정도로 몰려 있었었는데 3천억이 넘는 금액 정도, 7천억이 넘게 청구가 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해지가 됐는데 지금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의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선 2016년 이후가 되어야지만 저마진 프로젝트가 이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즉 내후년까지는 계속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단 좋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다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다시 합병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재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아직은 죄송하다.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상승 탄력을 붙여간다고 해도 한 내후년쯤이 될 것이다 이야기 주셨고요. 삼성중공업과의 합병 이야기는 또다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자, 김 의원님의 시각도 점검해 볼게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한 3년 정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내려보신지요? 앞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의견은 동의하고요. 네. 세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앞서 전문가분의 생각과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가에 민감한 종목이니까 건설주도가 동반해서 빠질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만 네. 주가라는 게 계속 내릴 수만은 없고 계속 오를 수만은 없죠.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그때는 단기 관점에서의 매수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트레이딩 매수지
그냥 사서 보유하자라는 매수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전문가분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하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2016년까지의 저가 수주와 관련된 부담감은 저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규 중동 수주에서 중국과 인도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위험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영된 악재도 문제지만 신규 반영되고 있는 악재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합병 이슈와 관해서 또 생각이 저는 약간 다른데 합병을 하게 되면 이번에 조건이 굉장히 안 좋게 될 가능성. 즉 저번에 4,10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이 굉장히 안 좋게 한 주당 주당 가격을 확실하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주당 가치를 대폭 인하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되고 나서는 시너지의 효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합병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내부적으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대응 전략 챙겨봐야겠죠. 오늘 장 어떤 식으로 움직여봐야 될지 대응 전략과 관심주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자, 우선은 가장 큰 틀은 네. 작은 매매를 하자입니다. 우선은 위로 추세 매매보다는 이제는 작게 끌어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종목으로는 저는 서원인텍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휴대폰 부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고요. 최근에 서원인텍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주 부자재 쪽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모바일 액세서리 매출이 내년부터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로서 이제 저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 주셨고요. 일단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배당 쪽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이니까 지금 뭐니 해도 배당은 중요하고 배당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배당 가치까지도 그리고 저점의 그런 지지 형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배당 매력과 함께 10월부터 주가 반등 보이고 있는 서원인텍을 또 오늘의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대응으로는 좀 짧은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자, 김종호 연구위원과 한국투자증권 M뉴스타 김권진 팀장과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